왜 옛날 사람들은 아들, 아들, 그렇게 아들에 집착을 했을까요? 아들이 혼자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요즘은 남녀 평등 사회에 여자들이 돈도 더 잘 버는 시대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아들만 집안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아들 타령을 하도 해서 혼자 조선시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한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시어머니가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버려두었던 기가 막힌 일들을 속 시원하게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의 상상을 초월할 이야기, 아마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라 기함을 토하실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냥 평범하게 만나서 연애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국내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날 당시에 유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열심히 살고 있었고요. 남편은 파견을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하는 일이 전 세계에 있는 주재원을 돌아가면서 그 회계나 감사 쪽 일을 총괄로 보고 있었어요. 저에게 뭐라고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구나 하고 말았죠. 이게 돈이랑 연관이 된 일이다 보니까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 횡령을 하거나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네 회사에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 시간을 두고 각각 다른 나라로 발령을 보내면서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일을 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자리에 주구장창 있는 것보다야 낫다고 생각을 했겠죠. 아무튼 남편은 2, 3년에 한 번씩은 다른 나라로 이사를 다니면서 일을 봐야 했는데 보통은 동남아 쪽으로 발령을 받는다고 했었어요. 운이 좋아 남편이 유럽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고 제가 프랑스에서 제가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남편은 제가 일을 하고 있던 빵집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는데 이게 또 타지에서 같은 나라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엄청나게 반갑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불어만 사용하다가 모국어를 들게 되니까 더 호감이 가고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괜히 주인 아저씨 몰래 빵 하나 더 얹어주면서 서로 고향 추억을 나누며 의지를 하고 지내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2년이라는 시간을 만나게 되었어요. 꽤 긴 시간 연애를 하다 보니 저도 졸업을 하게 되었고 마땅히 프랑스에서 제가 일을 할 만한 곳이 없었기에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이대로 생이별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도 다시 한국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고 이건 운명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둘은 귀국편 비행기에 같이 오르게 되었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초고속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양가에서는 귀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서로의 존재를 밝히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놀라셨죠. 거기다가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늦은 나이에 제과제빵 쪽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되어서 사실 유학만 다녀왔지 뭐 하나 해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아유, 기껏 돈을 들여서 유학까지 보내놨더니 거기서 연애하느라 시간을 다 쏟아부었구나. 돈 버렸네, 돈 버렸어. 게다가 예비 사이가 직장을 왔다 갔다 해야 한다며. 전 세계로 몇 년씩. 그러면 어디에 발붙이고 눌러붙어서 일을 하겠다는 거야. 아유, 속 터져. 내 속이야. 그래도 너무 사랑하니까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내린 결정이에요. 남편이 다른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으면 거기서 또 일자리 찾아서 적응하면 되지. 그렇게 짧게 짧게 경력을 쌓아서 나중에 뭘 하려고 그래. 진득하게 한 곳에 눌러붙어서 배워도 모자란 판에. 아유, 나는 모르겠다. 모르겠어. 엄마 돈 들여서 공부시킨 거 후회하지 않게 잘 살아볼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 결혼해서 정말 잘 살게요.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부모님의 만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제 주의 사항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댁에서는 하나뿐인 귀한 외동아들이 해외 각국을 돌며 일을 하느라 집에도 잘 찾아오지 못하고 하니까 결혼을 찬성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면 진득하니 국내에 붙어서 일을 하려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고집을 부려 양가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어색한 자리인지 처음으로 겪어보는 것이다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다들 조용히 덕담이나 몇 마디 나누고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아들 하나 장성하게 키워서 이렇게 장가를 보내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집안이 손이 귀한 집안이거든요. 아들 낳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집안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는데 대대손손 내려오는 조상님들의 말을 따라 아들을 낳느라 참으로 고생했어요. 고생하셨겠네요. 그 시절에 어르신들은 아들 타령 엄청나게 하셨었죠. 저도 딸을 낳아 키웠지만 장군감이다. 아들이었어야 한다 소리 많이 들었죠. 그럼 제 마음을 10분 이해하시겠네요. 근데 또 아들 낳아 키워보니 어르신들이 왜 아들 타령을 그리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잘 키운 아들 하나 떡하니 옆에 끼고 사니까 세상 어떤 것도 무서울 게 없지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 며느리도 꼭 아들을 낳아서 집안에 기둥을 세웠으면 합니다. 아유, 그렇게 당하셨다고 하시면서도 손자를 보고 싶으셔요? 요즘은 딸이 더 귀한 법이랍니다. 아들 비율이 딸 비율보다 높아서 아들들은 장가도 못 간다고 하던데요. 어머요, 잘 키우면 장가 하나 못 가겠습니까? 저희 아들도 어릴 때부터 척척 해내더니만 결혼도 자기 알아서 하겠다고 이런 자리까지 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들은 나만 두면 알아서 잘 크니까 우리 며느리도 노후에 고생 안 하려면 아들 낳는 게 최고지요. 에이, 딸이랑 같이 부대끼면서 사는 재미를 모르셔서 그런 소리를 하시나 봅니다. 노후에는 역시 살가운 딸이 옆에 있어야 외롭지 않고 좋지요.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아는 법이라고 저는 딸 낳아서 키우면서도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알아서 잘하는 건 딸인 것 같은데요. 여자가 해봐야 무슨 일이나 더 하겠습니까?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려면 당연히 저희 집안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주셔야 하지요. 딸 가진 부모로서 그 말은 기분이 좀 나쁩니다. 여자가 무슨 일을 더 하겠냐니요. 요즘은 유리천장도 뚫는 시대라고 하는데 여자가 얼마나 입김이 센데요.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고로 여자는 집에서 내조하고 살림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는 것이 최고입니다. 물론 딸도 있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지만 사람들 보기에도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딸 가진 부모가 무슨 죄인인가요? 당당하지 못하게. 아들이고 딸이고 상관없이 자식을 가지는 건 다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더 말해봐야 서로 기분만 상할 것 같군요. 이쯤에서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시간 보내고 갑니다. 시어머니가 손이 귀한 집에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은 아들을 낳는 일이라 말을 하니 저희 부모님은 정색을 하시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그 자리의 공기가 차갑게 변하고 서로 불편한지 없겠지만 몇 번 하고는 자리를 정리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자리가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씩씩거리시며 꼭 결혼을 해야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딱 봐도 고루하고 고지식한 사상을 가진 그 집안에 시집을 가야겠니? 뭐라고 했더라? 아들이 있어야 한다? 집안의 기둥은 아들이다? 아니, 딸이 어때서? 지도 여자면서 어떻게 딸은 그리 미천한 취급을 할 수 있냐 이거야. 딱 봐도 아들 타령하는 것이 그 집에 시집을 가면 안 봐도 뻔히 네 생활이 어떨지 그려진다. 우리는 굳이 그런 집안에 귀한 딸 보내고 싶지 않은데. 결국에는 상견례 이후에 남편이 친정집을 찾아와서 상견례 자리에 있었던 시어머니의 비정상적인 말도 행동들도 사과를 하고 나서야 부모님 마음이 조금 풀리셨죠.
떡두꺼비 같은 손자든 귀하디 귀한 손녀들 떡하니 안겨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결혼만 허락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결혼식 전날까지도 저희 집안에서는 반대 아닌 반대 의견을 조금씩 비추셨었죠. 내가 이렇게 우리 딸을 저쪽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든다. 아예 아들 타령하는 집안에 시집을 가서 제대로 된 결말을 맞이하는 가정을 못 봤어. 아예 아들 낳아라. 이걸로 엄청 스트레스 받고 결국에는 이혼하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들 타령이야 정말로. 나도 남자지만 저런 집안은 남아 선호 사상이 엄청나게 강할 텐데 며느리를 종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런 집에서 네가 버텨낼 수 있겠니? 다른 것보다 우리 딸이 상처를 받을까 봐 그게 무척이나 걱정이 되는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마음을 돌리고 싶으면 돌려도 돼. 아유, 엄마 아빠, 제가 무슨 시어머니랑 평생 함께 살 것도 아니고 제 짝은 남편이에요. 그이랑 같이 살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둘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행복하면 그걸로 장땡인 거죠. 게다가 대한민국에 뼛속까지 새겨진 사상이 이런 걸 어쩌겠어요. 내 주위 친구들만 봐도 요즘은 다들 딸이 대세라고 하는 판에 무슨 아들 타령이냐고. 요즘 누가 그런 고지식한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니? 남녀 평등 외치면서 이제는 월급도 여자가 더 많이 받는 시대인데. 아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똑같이 살 거예요. 유별나게 이 집만 다르겠어? 엄마 친구들도 앞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뒤에서는 또 다를지 어떻게 알아요? 아주 그냥 눈이 멀어서 코앞에 닥칠 현실도 깨닫지 못해가지고서는 그래 뭐 네 선택이니까 나도 더는 말리지 않겠다만 우리는 너한테 경고했다. 알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다들 며느리로서 할 일 하고 둘이 다 하고 사는 건 똑같잖아요. 아들 낳는 거야. 말은 저렇게 해도 막상 딸 낳아도 예뻐해 주실 거예요. 엄마는 제 앞에 펼쳐질 미래가 빤히 보인다고 했지만 저는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박박우겨 결혼식을 감행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전 무척이나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죠. 남편의 직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곳이었고 저도 결혼을 하자마자 제빵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기에 승승장구를 하는구나 싶었죠. 제가 제빵의 본고장이라고 불리우는 프랑스로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취직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유학 경험을 살려서 호텔 베이커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일이 아주 고된 곳이었어요. 호텔은 대부분 조식 뷔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파티시애들은 새벽부터 출근을 해서 조식 베이커리에 들어갈 빵을 구워야 했거든요. 거기다 뷔페가 디너까지 쭉 있었기 때문에 모든 마무리를 하고 퇴근을 하면 밤 10시는 되어야 집에 발을 디딜 수 있었어요. 씻고 바로 뻗어서 자고 다시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생활을 반복해야 했죠. 가끔 남편이 일이 바쁜 주간이 되면 얼굴을 일주일이나 보지 못하고 서로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또 잠이 꽤 많은 사람인데 몇 시간 잠을 자지 못하고 무리해서 일을 하니까 몸이 점점 망가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이상하게 체온이 계속 미열이 있는 것처럼 애매하게 높더라고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아서 병원에 찾아가 볼까 싶었지만 일이 워낙 바빠서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었어요. 계속 몸에 기운은 없고 축축 처지는 기분이 들고 온몸이 붓기 시작하는데 혹시 신장 쪽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저를 덮쳤어요.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양가에 전부 민폐를 끼치는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감기라고 하기에는 초기 증상만 쭉 지속이 되고 목이 아프거나 기침을 하거나 하는 증상도 없었어요. 몸은 무겁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문득 제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월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름 주기가 정확한 편이라서 자궁만큼은 20대처럼 튼튼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퇴근길에 늦게까지 문을 여는 약국을 찾아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고 두 줄이 선명하게 뜬 걸 보고 나서야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남편에게 제일 먼저 알렸고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오랜 시간 기다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기길 바라고 있었던 터라 그 어떠한 기쁨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이 사실을 양가에도 알리게 되었는데 당연히 저희 친정이나 시댁에서도 잔칫집 버금가는 분위기가 벌어지게 되었죠. 아유, 1년 동안 소식이 없어서 아이를 가질 마음이 없는 건가 싶었었는데 너무 잘 됐다. 이제는 건강만 잘 챙겨서 탈 없이 아이 낳을 생각만 하면 되겠구나. 요즘은 젊은 나이에도 임신하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아유, 어쩜 이리 잘 됐을까. 축하한다 정말. 우리 애기가 애기를 낳는다니. 건강하게 출산해서 잘 낳아 키울 생각만 하면 되겠네. 우리 딸 진심으로 축하해. 나는 사돈댁에서 하도 아들 타령하기에 덜컥 겁을 먹고 임신 계획을 세우지 않나 했구나. 조심 또 조심하고 앞으로는 태교에 집중하고 네 몸 안 상할 걱정만 했으면 좋겠구나. 아이 고맙구나.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시댁에서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알고 염려하는 마음에 일부러 임신 계획에 대해 물어보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몸 관리를 잘 하라고 하시면서 영양제를 보내줄 테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튼튼하게만 키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조리원이라고 해서 출산한 산모들이 24시간 케어를 받고 쉴 수 있게 만들어 둔 시설이 워낙 많으니 잘 비교해보고 좋은 곳으로 잡아.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말이야. 우리 딸이 임신을 했는데 당연히 부모로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니? 병원은 정했니? 동네에 작은 산부인과 다니지 말고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큰 대형 병원으로 다녔으면 좋겠구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잖니. 자나깨나 제 걱정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가 싶어서 뭉클하더라고요. 당연히 딸이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사건일 수도 있는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까 걱정이 앞서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도 저희 부모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아이를 잘 낳아 키울 생각만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시댁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임신? 아, 네가 정말 임신을 했다고? 아이고,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냐? 그래, 그래. 아들이라지. 병원에서 고추 떡하니 가진 아들이라지? 다짜고짜 아들이라고부터 먼저 물어보시는데 순간 당황해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유, 아직 모른대요, 어머님. 그거 임신한 지 몇 개월 좀 지나야 초음파로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직 5주밖에 안 되어서요. 얼마나 기다려야 나온다고 하니? 아들이어야 한다. 아니, 딱 내가 비슷한 꿈을 꿨는데 네가 아들을 떡하니 안고 있더라. 태몽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바래서 꾼 개꿈 같았지만 그냥 하하호호 웃어 넘겼죠. 내가 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그냥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낳아달라는 거 아니겠니? 언제 나온다냐? 성별은 몇 개월째 나온대. 16주는 되어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때쯤 성별이 결정되는데 1, 2주 정도는 더 뒤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요. 이제 5주라고 했으니까 어찌 보자. 아유, 아직도 3개월은 더 지나야 하는구나. 아이고, 언제 시간이 가려나 궁금해 죽겠다 얘. 내가 달력에 아주 크게 동그라미 쳐둬야겠다. 시댁에서 하도 아들 난리통을 쳐대는 탓에 정작 임신을 해서 축하한다는 소리를 별로 듣지 못했죠. 그렇게 한 주, 두 주 시간이 흘러가는데 제가 임신을 했으니 몸이 점점 변하고 힘들어지지 않았겠어요. 특히 초기에는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하는 일이 제과제빵이다 보니까 무거운 밀가루 포대도 척척 들어야 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야 했어요. 한마디로 조심을 해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임신하고 잠이 쏟아지는데 늘 피곤한 얼굴로 출근을 하는 것도 동료들 보기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전 결국에는 퇴직을 하게 되었고 임신에만 집중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퇴직을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한 것이 제가 정말 엄청 힘든 입덧을 했는데 친정 부모님의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아유, 애가 유별나도 엄청 유별난 애가 나오려나 보다. 나도 입덧을 하긴 했는데 너처럼 음식을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는 안 했어. 딸은 보통 이런 건 엄마 닮는다고 하던데 얼굴에 살이 쏙 빠진 게 누가 임산부라고 생각하겠니? 병 걸린 줄 알겠다. 친정 부모님은 이렇게라도 밥 한 술 뜨게 하려고 걱정을 하셨는데 반면에 시댁에서는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겁니다. 입덧이 심하고 예민하면 뱃속에 아이가 아들이라고 하던데 말이야. 아들이 틀림없다. 증상이 딱 아들이야, 아들.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한다. 정말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시는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들 타령을 귀에 대고 하시는데 딱 미칠 지경이었죠. 임신 기간이 16주가 되었을 때 검진을 하러 산부인과에 가는데 글쎄 성별이 뭔지 꼭 알아야겠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가 병원까지 쫓아온 거 있죠. 의사가 초음파를 보는 내내 옆에서 아들이죠. 아들 맞죠? 하는데 제가 다 쥐구멍에 숨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의사가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성별은 원래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거라고 대답을 은근슬쩍 피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하도 아들 타령을 하니까 일부러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딱 쎄한 게 딸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의사에게 아들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궁시렁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주가 되고 의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딸이라고요. 순간 저는 성별이 뭐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딸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머리가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들 타령을 했는데 딸이라고 우리 아이를 예뻐해주지 않거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머릿속에 가득 찼어요. 결국에는 병원을 나와서 친정에 먼저 알리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딸이래? 그래, 딸 하나 잘 키우는 거 아들 열 안 부럽다고 하지만 그나저나 사돈이 그렇게 아들 피딱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걱정이다. 딸 가졌다고 갑자기 무시하고 차별하고 뭐 그러진 않겠지? 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아들 타령이람. 에휴, 속이 시끄럽다. 저도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친정엄마도 제가 혼란스러울 거라 생각했는지 전화를 서둘러 끊으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제가 시댁에 숨기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댁에 가서 딸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실망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시더라고요. 뭐야? 그렇게 유난스럽게 굴더니 결국은 딸이었다고? 어지간히 말썽을 피우는구나. 어떻게 딸을 가질 수가 있니? 그 쓸모없는 걸. 그래도 첫 아이를 임신한 건데 축하만 해주세요. 저희 딸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대통령은 무슨 대통령 그거 아무나 하냐? 그리고 아들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둘째는 아들로 낳아야 한다. 부지런히 둘째를 가질 준비를 하란 소리야. 아직 첫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둘째 이야기부터 꺼내셔서 황당하긴 했지만 말을 덧붙여봐야 잔소리만 2배로 늘어나니까 입을 꾹 다물었죠. 그 뒤로는 저희 아이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으시고 제가 10달을 품은 아이를 낳았을 때도 한 번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출산을 마치고 조리원에 가서 쉬는 동안 얼굴 보러 오기는커녕 연락 한 통 없었거든요.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육아를 시작했는데 정말 아이 키우는 일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하루 종일 울기만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딱 미치겠구나 싶었는데 시댁에서는 둘째 타령을 하더라고요. 둘째 낳아라, 둘째 낳아라, 둘째는 무조건 아들 낳아라 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지겨워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직도 배가 나온 것이 딱 둘째가 들어섰다고 오해받기 좋네. 다음에는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한다. 알았지? 아이가 우는데 한 번을 안아주지 않던 시어머니는 저에게 계속해서 아들 타령만 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주둥이를 한 대 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희에게 연년생으로 아이가 찾아오게 되었고요. 또 한 번의 경사를 알리게 되었죠. 정말 기가 막힌 게 이번에는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와는 정반대인 거예요. 첫째 때는 과일만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있었는데 둘째 때는 이상하게 고기가 아니면 쳐다보기가 싫을 정도로 핏기가 있는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시댁에서는 무조건 아들이라고 확신을 하셨고 이상하게 입도 떴고 몸도 별로 힘들지 않은 게 저도 둘째는 아들인가 싶었죠. 둘째는 무조건 아들이다 얘. 아니면 이렇게까지 임신하고 변화 나오는 게 다를 수가 있겠네. 아들이 들어서서 지 엄마 고생 안 시키려고 입덧도 안 시키나 보다. 친정에서도 제 배가 금방 불러오는 모양을 보시고는 아들인 것 같다고 넌지시 말을 하실 정도로 첫째 때랑은 판이하게 달랐어요. 저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병원에서는 저에게 또 딸이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시댁의 그 잔소리를 또 한 번 겪어야 한다는 사실에 저는 병원 문 밖을 나서자마자 진짜로 망연자실해서 주저앉고 말았죠. 어쩔 수 없이 이 소식을 또 한 번 양가에 전하게 되었는데 친정 부모님은 고생했다는 말밖에 하실 수 없었고 시댁에서는 안 봐도 뻔히 보이시죠? 뭐라고? 또 딸이라고? 아니 이게 무슨 하늘의 장난도 아니고 너는 아들 하나 못 낳는 머저리냐? 어떻게 또 딸을 가져?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준 덕분에 시어머니가 합주기가 되긴 했지만 저는 참 서러웠어요. 남편이 가운데서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와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였거든요. 임신 기간 내내 딸이 최고라고 추켜 세워주면서 남편은 시댁에 아들의 아라는 글자도 꺼내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시어머니를 막아준 덕분에 아이를 낳았지 그게 아니었으면 어디 이상한 곳 질질 끌려가서 애부터 떼야 했을지도 모를 상태였죠. 10달 동안 남편이 내내 제 옆을 지켜준 덕분에 별 잔소리는 듣지 않았지만 둘째를 낳고 나서도 연락 한 통 없는 시댁에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둘째 딸을 낳고 몸조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우리 친정엄마가 저 먹으라고 끓여놓은 미역국을 싱크대에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그래도 아이를 보고 싶어서 제가 힘들까봐 일을 좀 도와주려고 찾아온 줄 알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시니 너무 놀랐죠. 어머님, 그거 어제 끓인 거라 상하거나 그런 거 아닌데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멀쩡한 거예요. 제가 오늘 먹으려고 데워둔 국인데. 내가 상해서 버렸을 것 같냐? 네가 뭘 했다고 저런 걸 먹어? 딸이나 낳은 주제에 무슨 미역국을 먹겠다고 그래. 너는 자격이 없다. 셋째로 아들을 낳지 않으면 평생 미역국은 쳐다보지도 못하게 될 줄 알아? 어머님, 제가 무슨 아이 낳는 기계예요? 왜 자꾸 둘째 낳아라, 셋째 낳아라, 애만 낳으라고 하세요? 저도 힘들어요. 연년생 아이 낳아서 정신이 쏙 빠져 있는데 육아를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애 낳으라고 잔소리만 하시는 거 정말 너무해요. 저 서운하다고요. 서운? 내가 더 서운하다 내가. 어떻게 딸만 줄줄이 낳을 수가 있니? 아들을 낳았어 봐라. 내가 두 팔 다 걷어붙이고 육아 도와줬지. 딸은 소용없다고 했잖아. 성별을 제가 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으면 기를 쓰고 아들을 낳았겠죠. 제가 딸만 낳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요. 저 요즘 아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힘들어 죽겠어요. 어머님까지 꼭 저한테 잔소리를 하셔야겠어요? 아이고 그러면 낳지 말지 그랬니. 누가 낳으라고 너한테 난리라도 쳤다냐. 내가 딸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꾸역꾸역 낳은 게 누군데? 그럼 뭐 딸이라고 애를 떼기라도 하란 소리예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무서운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아주 배가 불러서 지 시애미한테 실망이니 서운이니 그딴 소리나 하고 말이야. 네가 아들만 낳았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야.
그러니까 꼭 셋째 낳아라. 네가 아들만 낳으면 애는 내가 무조건 키워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지내라 이 소리야. 싫어요. 아이 낳고 삭신이 안 쓰신 곳이 없어요. 이 고생을 한 번 더 하라고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요? 정해진 성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싫어요. 저는 둘만 낳고 더 이상 애 안 낳을 거라고요. 아들이든 딸이든 제 배로 낳은 아이니까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애를 더 안 낳겠다고? 이게 네 집 대를 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들을 낳아야지. 아들을 낳으라고 했잖아. 그날 시어머니랑 거의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들 낳아라, 애 더는 못 낳는다고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죠. 저도 그동안 쌓아둔 게 있었으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네네 하면서 곱게 넘어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끊고 쌓인 눈물이 터져서 서러운 마음에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일렀더니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네 집 애를 지금 애 낳는 기계로 생각하는 거냐면서 이러려고 결혼 허락한 줄 아냐. 우리 애를 그런 취급하지 말라고 귀하게 키웠다고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친정엄마한테 아들 낳는 건 며느리의 도리 아니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물론 그 뒤로 눈치가 보이긴 했는지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시어머니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서 그런 건지 한동안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을 때 말이에요. 남편이 해외로 발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3년짜리 긴 일정은 아니었고요. 1년 동안 단기로 다녀오는 것이긴 했는데 1년이나 생이별을 해야 한다는 게 슬펐어요.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렸고 둘이나 있어서 걱정이 앞서긴 했지만 남편은 1년 동안 동남아에서 지내야 했기에 나름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1년 동안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동남아로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임신을 2번 하면서 시간이 금방 흘렀기에 1년 동안 기다릴 만한 시간이라 생각했어요. 발령이 결정된 이후에 남편과 참으로 애틋한 시간을 보내고 남편이 동남아로 떠나게 되었는데 뭔가 또 몸이 울렁울렁한 게 이상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처럼 제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셋째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까지 해외로 나가게 된 마당에 제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 한동안은 입을 다물지도 못했다니까요. 그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셋째를 가질 수 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완벽하게 아이를 가지지 않기 위한 방법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친 확률을 뚫고 아이가 생겼으니 이건 운명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아이 성별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신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면서 지냈어요. 초기에야 어차피 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티가 나지도 않을 거고 제가 아이를 둘이나 출산하면서 살이 좀 쪘었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숨길 수 있었죠. 임신 중기가 될 때까지 시댁에 방문을 하는 걸 피하기도 했지만 아예 임신한 사실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옷을 일부러 더 펑퍼짐한 옷을 입기도 했고요. 아무튼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최대한 피하며 지냈죠. 저희 집에서는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긴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셋째까지 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숨기라고 하셨고요. 이번에도 딸인 걸 알면 제가 병원에 질질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희 친정까지 잠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휴, 셋째까지 딸이라고 하니까 나야 좋지만 너네 시댁에서 그걸 용납하겠니? 지금처럼 숨길 수 있을 때까지는 무조건 숨기는 게 좋겠다. 그 잔소리 들어가면서 사위도 없이 어떻게 지내려고 그래. 엄마는 다 네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알지?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이 모든 사실을 해외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렸어요. 남편은 진심으로 저에게 미안해했고 저 혼자 10달 동안 태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무척이나 아쉬워했어요. 1년 동안 파견을 나가 있어야 하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임신을 해서 고생을 할 제 옆에서 도와주지 못한다는 걸 미안해했죠. 거기다가
시댁에서 알게 될 경우에 본인이 단단한 벽이 되어줄 수 없으니까 그것도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배는 점점 더 불러오기 시작했고 임신을 한 지 딱 7개월 차가 되었을 때 하필이면 명절이 코앞까지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것저것 요구를 해도 바쁘다, 육아해야 한다 하면서 은근슬쩍 피했었는데 이렇게 명절까지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가서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죠. 어쩔 수 없이 펑퍼짐한 옷을 입고 최대한 숨기고는 갔지만 임신 7개월째에 셋째인데 어떻게 티가 나지 않겠어요. 시어머니가 제 배를 빤히 보더니 놀란 눈을 하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얘, 네 배가 왜 이렇게 나왔니? 뭐야, 너 셋째 임신을 한 게야? 어떻게 그 사실을 여태까지 감쪽같이 숨길 수가 있어? 아들이라니? 이번에는 아들이라지? 제가 일부러 어물쩍 넘어가려고 어머님, 제가 뭐부터 할까요? 하면서 주방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저를 딱 막아 세우시더라고요. 지금 명절상 차리는 게 중요하겠니? 아들이냐고 묻잖아, 내가. 설마 이번에도 딸을 가졌다고 하진 않겠지? 어머님, 도대체 아이 성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남녀 평등한 사회에서 아들이든 딸이든 자기 몫만 잘 해내고 살면 되는 거죠. 너 말하는 뻔세를 보니까 아유, 이번에도 딸이구나. 인연이 아주 우리 집 대를 끊어놓는구나.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며느리가 들어와. 아들을 줄줄이 낳아도 모자랄 판에 이거 아주 쓸모없는 기집애들만 줄줄이 낳고 있어. 어머님, 저희 딸들이 다 듣고 있는데 애들이 말은 못해도 듣는 귀가 다 있다고요. 그럼 오히려 잘 됐지 뭐냐. 저 쓸모없는 기집애들.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못된 것들. 어떻게 가진 것마다 다 딸일 수가 있어. 너네 집에 혹시 아들 못 낳는 저주라도 걸려있는 거 아니냐? 너네 집도 너 하나라며 이게 저주지 뭐야. 지금 저희 집까지 싸잡아서 모욕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저 하나 낳고 정말 귀하게 키워주셨어요. 저희 가족들 모두 저를 아끼고 사랑해줬다고요. 아들이었으면 달랐을 거다.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낳았는데 네가 이렇게 대를 끊어먹을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에는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하고 제 뺨을요 있는 힘껏 날렸어요. 순간 고막까지 멍하게 울리면서 눈앞에 별이 번쩍번쩍이는데 몸이 다 휘청거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생각도 마치기 전에 시어머니는 제 반대뺨까지 날려버렸어요. 정말 짝소리가 아니라 퍽퍽 하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아픈 것보다 놀라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희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마당에 제 뺨을 날리니까 정신이 없었죠. 거기다가 지금 저는 임신을 한 몸이었잖아요. 아이들이 놀래서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울기 시작하는데 저까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끄럽게 왜 울고들 지랄이야. 딸년들이 뭘 잘했다고 입을 열어. 당장 울으면 안 그쳐? 저희 아이들에게까지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시어머니가 또 제 뺨을 날리려고 할 때 고개를 숙여서 싹 피해버렸죠. 고개를 숙인 채로 얼얼한 뺨을 어루만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쥐어잡고 흔들더라고요. 두피가 뽑혀나갈 것처럼 아픈데 제가 대체 왜 이 꼴을 당해야 하는 건지 억울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정말 체감상 한 10대 이상은 당한 것 같았거든요. 머리통이며 뺨까지 머리채며 얼굴이 뜨끈하게 붓는 느낌이 나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순간 갑자기 시댁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나더니 누가 저를 향해 뛰어오더라고요. 여보, 이게 지금 다 무슨 꼴이야? 엄마 미쳤어? 지금 임신한 며느리를 이렇게 해? 저는 하도 당해서 환청까지 들리는 건가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치려고 했던 손이 갑자기 확 사라지길래 고개를 들고 보니까 저희 남편이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눈을 이글이글 불태우면서 시어머니의 멱살까지 잡고 흔들고 있는데 눈물이 흐르고 있는 눈을 막 비볐죠. 미쳤냐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누가 누구를 치고 있는 거야?
저는 남편이 등장했다는 안도감에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은 채로 밀려드는 아픔에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서러운 마음이 한꺼번에 터진 건지 숨도 못 쉴 정도로 눈물이 막 터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멱살이 잡힌 채로 이리저리 흔들어지다가 남편에게 손 놓으라고 소리를 쳤고 남편은 못 놓는다고 우리 마누라 왜 치냐고 대들었어요. 야,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는 게냐. 지금 내 앞에서 마누라 편만 들고 있는 거야? 미쳤어. 너도 소식 들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 너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나한테까지 숨겨? 셋째까지 딸이라니.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막말을 퍼부었어요. 딸이든 아들이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러는 엄마는 뭐가 달라? 엄마도 딸만 줄줄이 낳았잖아. 저는 순간 눈물이 뚝 멈추더라고요. 아니, 남편은 외동아들인데 갑자기 웬 딸을 줄줄이 낳았다는 건지 의문이 가득 들었죠. 순간 시어머니도 딱 얼어붙고 남편만 씩씩거리면서 자기가 모를 줄 알았냐고 하면서 시어머니의 멱살을 확 패대기 치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휘청거리면서 바닥으로 나자빠진 상태에서 덜덜덜 몸을 떨면서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그걸 네가 어찌 알고 있냐? 내가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들고 갈 비밀이라고. 절대로 누구한테 말을 안 했는데 네가 어찌 알아 그걸? 숨길 걸 숨겨야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그게 가려져? 몇 해 전에 내 친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었어. 나한테 장가 가냐고 묻더라. 아이, 친모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아주 기야말 이야기를 해주더라 나한테. 엄마가 줄줄이 딸만 낳아서 대리모를 써서 나를 낳은 거라며. 할머니가 하도 아들 타령을 하니까 그랬다며. 그러니까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딸만 둘 낳게 된 거죠. 그런데 시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딸은 갖다 버리라고 필요도 없는 존재라고 못 키워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지 않으면 지원을 절대로 해주지 않겠다고 재산이고 뭐고 한 푼도 못 준다고 말이죠. 그때 시아버지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시어머니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시골에 있는 시할머니 댁에 얹혀 살면서 집안일을 하고 생활비를 받아 썼었대요. 그런데 딸을 낳으면 쫓아내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니 어쩌겠어요? 그 당시에는 낳는 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줄줄이 애만 가지라는 소리였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임신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딸만 들어섰고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딸들을 전부 고아원으로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집에서 구박받으면서 부엌대기가 되고 교육도 못 받느니 고아원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행복할 거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던 거고 시어머니는 남편 위로 딸을 둘 낳았는데 그 딸들을 전부 고아원에 보내고 셋째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다가 알게 된 거죠. 자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임신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난관에 봉착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85년도에 국내에 처음으로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시어머니는 이거다 싶었대요. 시할머니에게 뉴스를 보여주면서 시험관으로 아이를 낳겠다고 이번에는 무조건 아들을 낳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치고는 대리모를 구했고 10달 동안 뱃속에 솜을 쑤셔놓고 지내면서 아이를 가진 척 그렇게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아들에게 집착을 할 수 있는 건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딱히 임신을 한 척한 시어머니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았고 시할머니는 여자 손 타면 딸을 낳는 거라고 부정탄다고 가까이 가질 않으셨대요. 잘 숨기고 10달이 지난 후에 산파에게 아이를 받는 척하면서 대리모에게 몰래 아들을 받아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희 남편을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속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의료 기록을 조작하는 게 무척이나 쉬웠던 시대이고 아이가 바뀌는 경우도 빈번했으니까
걸리지 않은 거죠. 그렇게 키워온 아들이었는데 남편의 친모가 몇 해 전 남편을 찾아오면서 남편이 모조리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친모에게 이야기를 들은 뒤 누나들을 수소문해서 찾았대요. 정말 운명적이게도 누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글쎄 다들 하나같이 성공해서 한 명은 변호사가 한 명은 사업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저에게 셋째까지 딸이라고 난리를 피우면 이 모든 사실을 공개할 작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니, 내 엄마도 아니지. 어떻게 온 가족을 그렇게 속여 먹을 수가 있어? 거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밖에 마실을 나갔다가 돌아온 시아버지까지도 이 이야기를 듣게 됐고 시아버지는 바로 시어머니의 뺨을 갈기면서 미친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들을 못 낳는 등신이라고 평생을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라고? 남편이 일찍 귀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에서 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른 사람과 일정을 교체해 주어서 6개월 만에 귀국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줬대요. 다른 직원이 대신 파견을 가야 했지만 조율이 잘 되어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가족들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어서 몰래 왔다고 하더라고요. 때마침 명절이니 시댁에 있을 것 같아서 몰래 왔다가 제가 얼굴을 맞는 걸 고스란히 목격하게 된 거죠. 내 친엄마도 아닌데 이제 우리한테 집착 그만해요. 앞으로는 우리 인연 끊고 삽시다. 명절이고 생신이고 전부 무시하고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시어머니는 지은 죄가 있어서인지 화가 나서 집안 물건을 던지고 있는 시아버지가 무서워서인지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종이 한 장을 던져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들 연락처인데 엄마 얼굴은 죽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하긴 했어. 그래도 평생 사죄나 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전 정말 이 모든 걸 숨긴 시어머니에게 소름이 돋아버렸지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연관된 모든 것을 전부 차단해버렸고 집으로 찾아오는 시어머니가 꼴도 보기 싫다면서 이사 가자고 집도 내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빌었지만 그게 집착처럼 보여서 무섭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이혼까지 당했고 내쫓기게 되어 오갈 곳이 없으니까 자기가 내다버린 딸들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뻔뻔하게도 자기가 친모라고 사정이 있어서 고아원에 맡기게 되었는데 지금 오갈 곳이 없으니까 자기를 부양하라 했다지 뭡니까?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핏줄은 진한 법이라고 자기를 모시고 살라고 했대요.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누들은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던지듯 던지고 사이다를 날리면서 당장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다네요. 결국 시어머니는 오갈 곳 없이 시설을 찾아다니며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끝으로 어떠한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저는 셋째를 무사히 출산했고 지금은 남편과 함께 세 딸을 키우며 화목한 가정을 이뤄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그 이후에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지만 남편은 시아버지도 속았다는 걸 알면서도 대면대면하게 굴고 있고요. 지금은 아무런 잔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고요. 이혼까지 갈 뻔했던 제 결혼 생활이 다시금 행복해져서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들어요. 혹여나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시집살이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 맞서 싸우더라도 본인의 권리를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